최근에 랴오어가 숙청이 됐습니다. 허웨이동도 숙청됐다는 설이 있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푸젠파가 제거가 됐습니다. 리상푸와 웨이펑어도 군공파인데 이 군공파가 색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시파만 남으면 산시파 천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시진핑이 힘들다는 이 장유샤가 뭐 사실상 대세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유샤가 이제 원로들 태자당과 손잡고 시진핑에 대든다 사실상 뭐 권력을 잡았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 최근 시진핑 군권 장악 1등 공신 쉬치량이 급사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중심으로 특히 여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진핑의 군에 대한 그립이 약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대는데 증거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쉬차량이겠죠. 쉬차량은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입니다. 2일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은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에 있습니다. 그럼 공산당은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군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요.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이 1명, 그다음에 부주석이 2명, 그다음에 위원이 4명 해서 모두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주석은 당 총석이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 맡고 있고요. 부주석은 현역인 상장, 우리 대장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상장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2012년 당 총서기로 이제 선출이 된 이후 군권을 장악하고 기존에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일소하는데 쉬차량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쉬차량과 시진핑은 1988년부터 93년까지 이제 푸젠성 성도 이제 성의 중심이죠. 이제 성도인 푸조우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푸조 당서기가 시진핑이었고요. 그게 2년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은 가족이나 없는 이제 다름 없는 친분을 가졌다 하는데 쉬차량은 중국군 지휘부의 3대 파벌이인데 그 중에 하나가 푸젠파 아까 말한 푸젠성에 시진핑이 앞뒤를 다 합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이 푸젠파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쉬차오의 쉬치령이 있고 мя오와 허웨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푸젠파 또 푸젠방이라고도 하죠. 푸젠방. 대만 해방의 선봉이라고 대해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벌은 산시파 산시방이라고 하는데요. 시진핑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 7년간 산시성의 시골로 쫓겨났는데요. 하방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됐던 인연들이 있는데 지금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장유샤, 그 유명한 장유샤가 산시파입니다. 그다음에 류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공파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술 위주 평가, 특히 이제 중국은 육군, 해군, 공군 말고 로켓군이라고 해서 로켓군의 이제 미사일만 담당하는 군종인데요. 로켓군의 이런 기술 위주 평가에서 커온 세력이 군공파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리상푸가 있고요. 웨이펑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이 세 파벌, 산시파, 푸젠파, 군공파 이 세 파벌을 교묘하게 조정하면서 군권을 장악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푸젠파의 мя오어가 숙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мя오의 와 함께 또 허웨이동도 숙청됐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푸젠파가 제거가 됐습니다. 리상푸와 웨이펑어도 군공파인데 이 군공파가 숙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시파만 남으면 산시파 천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진핑이 뭐 힘들다는 이 장유샤가 뭐 사실상 대세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 들으면 장유샤가 이제 원로들 그다음에 홍얼타이 그러니까 태자당과 손잡고 뭐 시진핑에 대든다 사실상 뭐 권력을 잡았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 이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바램을 섞은 이런 관측인데요. 대개 이제 근거로 보면은 파룬궁이라는 중국에 이제 이렇게 기공체조하는 이런 또 종교 단체가 있는데 공산당으로부터 되게 크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도피해 가지고 매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에포크 타임스 또는 중국말로 대기원시보 여기 이런 이제 파룬궁 중심 매체들이나 아니면 대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대개 보면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약간 가짜 뉴스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wishful thinking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런 배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이 있는 게 중앙군사위원회는 정치공작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부서인데요. 여기는 인사, 사상, 검증, 규율 아주 막강한 부서입니다. 여기 이 책임자는 주임인데 상장, 우리 대장이 맡고 있고요. 1915년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이라는 자리가 생겼는데 이때 15년 이후에 이제 2명의 주임들이 있는데 둘 다 시진핑이 핵심을 안친 세력인데 장량과 мя화 두 사람 모두 다 근데 시진핑이 임명하고 시진핑이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1911년 집권한 뒤에 이제 모두 상장의 11명이 부패 혐의로 숙청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가 11명 중 2명이
정치 공작 중입니다. 되게 특이한데 이게 숙청을 했던 게 어떤 외부 압력에서 그러니까 시진핑은 계속 이 미아오나 이런 애들을 푸젠파를 등용하고 싶은데 이런 장유샤가 내쳤지 않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시진핑의 의지로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군인사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뽑은 인사를 자기가 내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진핑 생각에는 뭐 2027년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간에 시진핑의 이제 국정 철학 중에 하나는 강군 아닙니까? 강군몽. 강한 군대를 육성하려면은 간판이나 배경보다는 실력 위주로 능력주의를 앞세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직접 임명한 야오왕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돈이나 받아먹거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진급시키고 이런 계급 장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되게 크게 분노해서 내쳤다고 내치면서 숙청이 된 거지. 어떤 뭐 장의사나 어떤 장유사, 패자당 그다음에 원로들을 같이 세 세력이 합세해서 뭐 시진핑을 압박해 뭐 미아오를 내쳤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권력 상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 이제 중국 문제를 잘 몰라서 지금 중국 현대 정치 그리고 중국군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이제 몇 분에게 여쭤보고 이제 그 내용을 취합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최근에 또 이제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가 조만간 이제 하반기에 중국의 중요 정치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때 이제 시진핑이 뭐 실각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좀 많이 잃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다오 회의가 있습니다. 베이다오는 북대하라고 우리를 하는데 중국의 이제 베이징의 동쪽에 보면은 허베이성의 시낭다오시가 있는데 거기에 베이다호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여름에 되게 7월 말이나 8월 초기에 중국의 이제 전현직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쉬면서 이렇게 비밀 회의도 하고 이제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게 이제 베이다오 회의인데 이게 되게 중국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비공식 회의에서 뭐 경고가 있을 거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에 열릴 이제 사중전회가 있는데요. 사중전회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원회를 5년 임기로 선임하는데 그 5년 임기 동안 7번 전체 회의를 여는데 그중에 네 번째 전체 회의, 4차 전체 회의에서가 이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변고가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설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진핑이 실각할 것이냐. 그런데 아직 근거는 낭설이다. 물론 이제 공산국가는 폐쇄적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특히 그 안에서 내막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서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장면은 뭐냐면은 시진핑이 이렇게 하반기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거기 실각될 거라고 알려졌는데 외국으로는 순방 외교를 하고 있다 지금. 16일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하는 정상회의를 뭐 따로 열고 전체 회의도 하고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바쁘다고 도망갔죠. 도망가면서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자신의 앞마당을 생각하는 중앙아시아 상대로 차차 이렇게 이제 기반을 다지면서 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시진핑이 정말 하반기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중요 정치 행사에서 실각될 위험에 노출되면은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시진핑이 약간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여태까지 마오쩌둥 이래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 번도 안 찾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허난성의 로양이라는 도시인데 우리말로 낙양입니다. 낙양.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 때 수도였죠. 거기를 중국의 지도자가 찾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5월 19일 날 로양의 베어링 공장을 찾아갔답니다. 낙양을 찾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낙양은 퇴락한 몰락 이런 걸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중국이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도 그런 걸 이제 징크스나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 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건데 시진핑이 찾아갔기 때문에 혹시 뭔가 이제 많은 예상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시진핑이 러양을 찾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시중시 러양은 되게 인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그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 총을 당해 가지고 이제 러양의
기계 공장으로 하방이 된 경우 있고요. 1975년에도 다시 그 러양의 공장을 하방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찾아가 가지고 러양을 찾았는데 이게 또 호사가들의 입방을 오르면서 또 뭐 실각 얘기도 나오고 뭐 불운하다든지 불행한 이게 뭐 저주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시진핑이 권력이 무한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시진핑의 가장 큰 적은 중국 전문가들은 보통 시진핑 자신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대만의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라는 대만의 싱크탱크인데 여기에 차이원 시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진핑이 대권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는 없다. 그러면서 1954년이 시진핑이 가장 큰 위협은 건강 문제. 그러니까 시진핑이 만기 친남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관장하고 모든 걸 다 관여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32년에 그때 후계구도 포석에 나설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032년까지는 시진핑의 지금 체제가 건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당 총석이직을 내려놓더라도 덩샤오핑이 했던 것처럼 군권, 당 중앙위원회 주석직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맞이한 딜레마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국의 딜레마는 내부적인 딜레마이고 외부적인 딜레마이겠죠. 그 외부적인 딜레마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딜레마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은 중국의 자존심과 국격을 생각하고 또 시진핑에 대해서는 이념을 생각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그게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율 그다음에 관세 안보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게 또 중국만이 또 혼자 대응하기엔 버거운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변 국가 한국을 비롯해서 뭐 동남아시아, 대만 이런 것들 보면은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은 계속 이제 미국과의 또 경쟁에서 또 이런 주변 국가의 관계도 불안정하면은 또 힘듭니다. 그게 또 대처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유연성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또 정통성 문제나 이런 이념 문제 맞닿으면서 또 체제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내부적으로 온다면요.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은 공산당 위주의 특히 시진핑이 모든 걸 다 쥐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혁신성은 발휘하기 쉽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이걸 또 놓게 될 경우에는 권력의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되게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불안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은 커지고 있고 경기는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 이걸 극복하려면은 실용적인 외교, 다자 협상 이런 걸 또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의 갈등을 풀고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중국이 뭐 민주화로 나설 수는 없죠. 민주주의로 나서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싱가포르 같이 약간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융통성 있는 국가로 모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풀어놓을까 다 모든 게 무너지고 또 공산당 주도의 그 질서가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 시진핑 체제에서는 싱가포르 모델은 꿈도 못 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중국 내부 분열 또는 쿠데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렇게 시진핑이 뭐 실각할 것이다 이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그게 쿠데타 얘기인데요. 즉각적인 쿠데타나 체제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공산당이 군을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이 혼자 이제 홀로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성공 사례도 없습니다. 옛날에 린베어라고 보택동과 함께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 공산화에 앞장섰던 국방장관까지 했던 인물이 있는데 이 양반이 마오쩌둥과 이제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이제 마오쩌둥이 탄 열차를 폭파시키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밝혀져가 소련으로 도망가다가 가족과 함께 탄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장유샤를 중심으로 군부의 이제 뭐 파워 게임이라 가지고 뭐 이 얘기 이제 반시진핑 쿠데타를 모의한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지만은 이건 약간 음모론의 호사가들의 얘기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는 다만 이제 구조적 불안정성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 부패 척결을 내세워 고위급 인사들의 숙청이 많아지고 또
갑자기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잦아지면서 최소한 군 지휘부 내부의 불안감은 되게 커질 것이고 홍월 따위를 비롯해 태자당을 비롯하는 당내 주요 세력 일부 세력들의 불만이 누적할 것이라고 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그러나 내부의 불안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외부로 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결 그리고 또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강경 일변도 그다음에 애국주의를 더 부추기고 사성 통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CCTV 엄청 많죠. 세상에서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인데 이 간피 통제를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일의 경우 뭐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니까 일어날 경우에는 한국에 큰 쓰나미처럼 다차원적으로 쓰나미가 일어날 거라 예상하는데요. 일단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군사 후원 국가죠. 후원 국가인데 중국이 이렇게 불안할 경우에는 내부 혼란에 휩싸일 경우 이제 북한에 대한 통제를 할 경우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걸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내부에서 반중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육국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불안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거나 그다음에 교육에 혼란이 생긴다면은 한국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겠죠.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보다 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 중심의 영내 질서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우리 힘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긴 시간 얘기하면서 중동이나 중국에서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과 전망에 기초한 것이지 제가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상했던 상황과 반대로 일이 잘 해결되어 평화적으로 잘 해결돼서 한국에도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도 더우고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